안녕하세요. 30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4쪽부터 105쪽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고려의 지배층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학습을 했고 바로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들이 그리고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신들이 불만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으켰던 난이 바로 무신정변이었고요. 묘청의 석연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무신정변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신들이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년, 인유무. 이 사람들이 1170년부터 1270년까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무신 정권에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는 교과서 104쪽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색깔이 나누어져 있네요. 이때는 이 색깔을 나눈 이유는 바로 이 무신 정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기구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을 나눈 거예요. 이때까지는 중방이라는 기구가 이들의 권력기구였고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이라는 기구가 권력기구였고 최후부터 임유무까지의 시기는 교정도감과 정방이 같이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행사한 모습을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무신 정권의 시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신 정권의 시기를 이루었던 건 바로 최충원, 최후 때입니다. 무신 정권의 시대를 이때는 이제 성립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황립기, 이때는 쇠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점점 무신들의 권력이 강해지는 시기, 그리고 최절정을 이루었던 시기, 그리고 점점 다시 쇠락해 나가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최충원은 바로 여기 있죠. 무신 정권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무인입니다. 이 사람은 교정 도감과 도방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해 나갔습니다. 최우는 정방, 서방, 그리고 삼별초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해 나갔습니다. 정방은 관리의 인사권을 다루는 기구였고요. 서방은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삼별초는 군대로서 좌별초, 우별초, 신우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최후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했던 조직이었는데 이 최후의 무신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군사기구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최충원의 교정도감에서는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을 했고요. 중요 정책 결정, 그리고 사병기구로서는 도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에 교정도감이 있었다고 하면 군사기구에는 도방이 있었고 최후 시기에는 정책에는 정방이 있었고 군사기구로서는 삼별초가 있었다고 기억하면 두 개를 나눠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무인들은 고려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신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받고 있던 피해, 그러니까 불평등한 것을 자신들의 불만 때문에 일으켰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들은 자신들이 적대 대상으로 느꼈던 문신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쌓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탈을 많이 하게 되고 농민들은 그에 따라 더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또한 원래 무신들은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쟁취해낸 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도 힘이 있으면
그 위의 신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계급이 1, 2, 3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2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1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1로 올라가는 걸 보면 3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그러면 2에 있는 사람을 치고 2로 올라갈 수 있겠다. 혹은 나도 1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서경에서 일으켰던 난은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난인데요. 이때는 무신 정권에 반발해서 일으켰던 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경의 유수라는 관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신 정권에 반대를 했을 때 일반 농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방금 이렇게 설명해줬던 경우처럼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향소 부곡 이런 곳에서도 난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공주에 있었던 명학소에서는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고요. 소에서 난을 일으켰고요. 김삼이, 효심과 같은 사람들도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하층에 있는 바로 노비들도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충원이 누구였죠? 바로 무신 정권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노비. 이 사람의 노비로서 이 노비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에 시달리고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될까? 아니야, 우리도 난을 일으켜서 새로운 지위를 차지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경에서 신분해방운동을 주장을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이 만적의 난은 진압이 되고 실패로 돌아가서 커다란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신 정권 시기에 무신이 난을 일으켜서 그 위에 정권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삘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런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등한 지위를 없애고자 노력을 했고, 하지만 이때 당시까지는 아직 이런 신분제가 타파되기엔 너무 이른감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했던 신분 해방의 흔적은 나중에 조선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신분제가 흔들리고 신분이 사라지는 시대는 그 후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